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밑에서 계속 받쳐지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NXT 기준으로 보면 아직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저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밀어 올려지면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쪽으로 깔리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다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KRX 기준으로 보더라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 말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밀리더라도 아래에서 받아주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고요. 물론 앞으로 갈 길이 완전히 편한 것은 아닙니다. 위쪽에는 아직 매물대가 남아있죠. 이 매물대를 하나씩 치워내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장대 행봉이 나오더라도 위에서 매물을 맞고 윗꼬리가 달리거나 잠깐 쉬어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빠른 그림은 이런 흐름이죠. 강한 양봉이 나오고 매물대를 맞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물론 정말 엄청난 호재가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다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가 너무 강하게 튀어가고 있죠. 워낙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보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원전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죠.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가는 서버용 반도체, AI 반도체, HBM, 루빈, 블랙웰 같은 이슈들이 모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도체가 집중받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많이 지어진다라고 해도 전력이 없으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AI 산업이 커질수록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그 반도체를 돌릴 전력 인프라도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고 전력 관련주는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사이클이 결국 다시 전력적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많아도 전력이 부족하면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전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과 SMR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지금 반도체를 사는 투자자들이 틀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도체도 중요하고 전력도 중요하죠. 다만 전력적인 속도가 조금 늦을 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월봉으로 보면 작년 내내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지금은 그 과정에서 조정이 나온 것이고 최근에는 밑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외국인 수급인데요. 대형주 전체를 놓고 봐도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사온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물론 최근 단계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이것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빠져서 파는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원전 사업은 특성상 성장이 실적으로 바로 찍히기는 어렵죠. 원전을 짓고 수주하고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금리 인상 우려, 환율 상승, 조달 비용 부담 같은 부분도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하면서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금리 부담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전력 인프라를 감당하기 위한 전력 공급은 결국 원전과 SMR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전력망 개선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되는 분야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지금 당장은 실적이 바로 찍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 원전과 SMR은 다시 한번 강하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차트 흐름으로 봐도 비슷하죠. 과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은 뒤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오는 패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 순간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도 있었죠. 저는 이번에도 이런 한 방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이 바로 그런 흐름에 준비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고요. 최근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조금 줄어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죠. 만약 여기서 바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올라가 준다면 가장 좋은 흐름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아래로 흔들고 쌍바닥을 맞는 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털릴 수가 있어요. 주가가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멘탈이 흔들리고 막상 올라갈 때는 이미 매도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 흐름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도 중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 특별히 나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 우려는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문제죠.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력망, 원전, SMR에 대한 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최근 전력 관련주들이 과도하게 빠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과 엮였던 조선 관련 종목 중 하나도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한 달 반 만에 크게 빠졌는데 그렇다고 기업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을 되돌린 것입니다. 이 종목도 데이터 센터 전력을 엔진으로 구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최근 금리 부담 차익 실현, 반도체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겹치면서 강한 조정이 나온 것이에요. 저는 전력주가 나빠서 빠졌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너무 강하게 올라갔고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전력 관련주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언젠가 다시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반도체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반도체가 분명 중요한 섹터는 맞습니다. 다만 이미 전력 관련주들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팔고 반도체로 넘어가는 선택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완전히 엇박자가 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고 반도체로 넘어가는데 반도체는 조정을 받고 내가 판 전력주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가장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순간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판 종목은 올라가고 내가 새로 산 종목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빠른 선택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큰 방향성은 아직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력 인프라와 원전 SMR이라는 큰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흐름을 흔들릴 때 무작정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방향성과 종목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되고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전력 인프라라는 장기 성장성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공포로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차분하게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추천 종목을 하나 들고 왔다 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이 부분 함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두산 파이팅, 두산 폭등이라고 긍정적인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지 많은 주주분들이 힘 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 상장 관련 이슈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고 있는 기술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견고한 산업 중에 조용히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는 머스크가 이전에 세 가지 예측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 부족 현상, 두 번째는 변압기 및 송전선 부족 현상, 마지막 세 번째는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이러한 예측은 모두 적중을 했죠. 실리콘 회사인 OCI 홀딩스는 약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8배 상승을 했고요. 변압기 및 전선 회사는 다들 아시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가원전선 등 회사마다 상승률은 다르지만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가원전선 같은 경우는 최저가 4만원에서 63만 5천원까지 약 15배 가까이 폭등을 했죠. 이렇듯 일론 머스크가 경고하고 알려준 산업군과 이 모든 것과 관련되는 회사들은 전부 상승을 했고 이제 전력관리 회사들의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회사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10배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력관리 회사의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I 데이터 센터나 공장에서 전력 소비가 급증해 예비 전력이 떨어지면 전력거래소가 해당 회사의 전력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리죠. 그러면 이 회사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제어하고 사용량을 낮추게 되면서 전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소보다 얼마나 전기를 적게 썼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다음 전력거래소에 보고가 되고요. 아낀 전기만큼의 비용을 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받음으로써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력관리 프로그램은 국내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단순하지만 명확하죠. 땅이 넓어서 미국은 전력관리소 역할을 민간기업이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스마트 미터링 전문 기업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자동차 공장의 전력 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여 전력 낭비를 막는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전력 솔루션 프로그램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내는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미국 기업에게는 전력 솔루션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사용 비용과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꾸준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올해 약 3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회사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은 3거래일을 제외하고 한 달 동안 거의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9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죠. 이렇듯 외국인과 기관도 전선 관련주 다음 전력관리 회사인 이 회사의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은 위험하니까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제2의 가온전선이 될 이 종목을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과 같은 가격에 미리 선점을 해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최소 8배 이상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 이 해당 종목을 같이 매집하실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 기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을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받으신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절대 종목 공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50만원까지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안정적으로 40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목표가는 40만원 정도 약 8배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매집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시간에 상관없이 히든 기술이라고 딱 4글자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을 하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시고 수익 많이 챙겨서 올해 주식 농사 다 끝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회라는 건 항상 주변에 존재는 하지만 잘 모를 때가 많죠. 내가 주변 변화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투자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 기회를 눈앞에 갖다 주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흔치 않은 기회를 오늘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번호로 꼭 문자 보내주시면서 도움되시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께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언제나 강조를 해드리는 LG전자도 그랬고 우리가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항상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시장의 변수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변수는 언제나 존재해요. 그렇다고 이 변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우리의 계좌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종목만 잘 선택해 놓으면 빠졌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던가 기다리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페니셀을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확신이 없고 종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이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종목을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준비한 히든 종목은 이 주가의 바닥에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시작한 종목,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이 매집을 시작한 종목입니다. 이 3박자가 맞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서 이거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위 상단의 문자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차트 분석도 중요하죠. 수급 분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이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에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재료 분석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재료를 선정할 때도 나만 좋아하는 재료로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을 해야지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어요. 이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흑자 전환이에요. 흑자 전환. 이 흑자 전환이 무엇이냐? 한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그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을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조정을 받아왔어요. 이 조정을 받아왔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죠? 이 보시면 지난 분기인데, 지난 분기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죠.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주가의 바닥에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스마트 머니다. 이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쌍바닥을 형성을 했는데, 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죠. 지금도 보시면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해줬죠. 그리고 지금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면 박스권에 있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거래 대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거래량을 수반한 수급 주체,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밑에 기간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이 기간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특징은 이 기관들입니다. 지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여기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죠? 자, 보면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이 종목을 꼭 받아가 주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무엇이냐? 위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얼마의 매수를 하고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될지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항상 댓글로도 긍정적인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